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서서히, 티 안 나게 망가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이 아프고, 아침마다 손발이 붓고, 갑자기 어지럽고, 잠이 잘 안 오고. 사실 이건 노화가 아니라 습관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대도 80대도 누구나 가능한 몸의 회복 스위치를 켜는 7일 건강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나이를 먹어도 결코 회복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단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잠들게 만든 것뿐이에요. 근육도, 혈관도,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지고 피가 덜 돌고 몸이 굳어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다시 살아날 힘이 남아 있습니다. 단 한 번 제대로 깨워주면 다시 활짝 피어납니다. 화면 붉은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고 세포들이 깨어나는 듯한 시각 효과. 7일 챌린지는 바로 그 잠든 스위치를 하나씩 켜주는 과정입니다. 이건 약이나 보조식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스템을 되살리는 습관의 실험이에요. 첫째, 아침 루틴으로 회복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밤새 굳어있던 몸을 깨워주는 90초의 움직임만으로도 혈관이 열리고 심장이 안정되고 피가 따뜻하게 돌기 시작합니다. 화면 아침 햇살 속에서 천천히 스트레칭하는 시니어. 둘째, 식습관 루틴은 혈관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짠 음식, 늦은 식사, 커피 한 잔 같은 작은 습관이 혈압과 혈당을 크게 흔든다는 걸 아시나요? 이 루틴을 통해 음식이 약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셋째, 생활 루틴은 관절과 대사를 회복시키는 핵심 단계입니다. 걷기, 물 마시기, 자세 교정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실제로는 몸의 밸런스를 바로잡고 피로를 덜어주며 혈류를 넓혀줍니다. 화면 걷는 시니어의 다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장면. 넷째, 스트레스 루틴은 마음의 혈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긴장하면 혈관은 바로 수축합니다. 복식 호흡, 명상, 음악 듣기 같은 짧은 정적의 순간이 몸 전체의 밸런스를 되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체크 루틴입니다. 이건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자기 인식 훈련이에요.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자신의 몸을 관찰해 보세요. 오늘은 부었는가? 덜 피곤한가? 잠은 잘 잤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인식하는 행위가 건강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화면 달력에 체크 표시가 늘어나는 그래픽. 이 5단계를 7일만 반복하면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아침에 붓던 손이 가벼워지고 밤에 잠들기 쉬워지고 혈압이 오르던 순간이 사라집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원래 가진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충분히 강합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이 7일이 바로 그 스위치를 다시 켜는 시간입니다. 첫날은 관절의 부종을 빼는 날입니다. 밤새 굳어있던 몸이 아침 공기 속에서 천천히 깨어나는 순간이에요. 관절은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붓고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단 몇 분의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피가 돌기 시작하고 잠든 근육이 다시 깨어납니다. 이 워밍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에 이제 하루를 시작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먼저 등받이에 살짝 기대어 편하게 앉으세요. 양발을 바닥에 붙이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다시 펴주세요. 하나, 둘, 천천히 반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피가 흐른다는 감각을 느끼는 겁니다. 종아리 안쪽이 살짝 당기면서 쭉 늘어나는 느낌, 그 뒤에 오는 풀리는 느낌이 전해지죠. 그게 바로 순환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왜 중요할까요? 밤사이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이 발끝을 통해 순환을 시작하면서 부기를 줄여주고 심장으로 돌아가는 피의 흐름을 도와줍니다. 아침에 다리가 무겁거나
손발이 차다고 느끼셨던 분들, 이 동작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동작입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기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당기면서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10회 정도만 반복해 보세요. 허리와 엉덩이 주변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척추 주변의 혈류를 다시 깨워주는 자극이에요. 허리 통증이 잦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셨던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좌골신경통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무릎 관절 주변에 쌓인 노폐물 순환을 도와줍니다. 움직임에 맞춰 호흡을 천천히 이어가세요. 숨이 몸을 따라가고 몸이 호흡을 이끕니다. 이렇게 호흡과 동작이 하나가 되면 몸 전체가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목 기울이기입니다. 심장과 뇌를 연결하는 혈관이 목을 따라 지나갑니다. 그래서 목이 굳으면 머리로 가는 피의 흐름이 막히고 혈압이 오르거나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절대 빠르게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임이 아니라 흐름에 집중합니다. 한쪽으로 숨을 내쉬고 돌아올 때 천천히 들이쉬세요. 목 주변의 긴장이 풀리면서 머리가 한결 맑아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하루의 시작은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몸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짧은 90초의 루틴이 바로 그 시작이 되어줍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겠지만 3일, 5일, 그리고 7일이 지나면 몸이 분명히 답할 겁니다. 아침마다 느껴지던 묵직함이 사라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건 약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날부터 느껴질 거예요. 몸이 깨어나는 느낌, 기분 좋은 온기, 그리고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게 바로 회복 스위치가 켜졌다는 증거입니다. 2일째 기상 직후 물 300ml.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이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안정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히 물을 마신다는 행위가 아니라 밤새 쉬고 있던 몸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한 잔, 그것이 바로 아침 첫 물이에요.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약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보냅니다. 그 시간 동안 혈액 속의 수분은 증발하고 몸 안의 피는 천천히 걸쭉해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침 혈액은 더 끈적하게 변합니다. 이때 물 한 잔을 마셔주면 마치 마른 땅에 빗물이 스며들 듯 피가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들어가면 혈액 점도가 낮아집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지럽거나 머리가 띵한 증상이 줄어듭니다. 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잠자는 동안 간이 저장해둔 당이 혈중으로 풀리면서 아침 혈당이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때 물이 완충 역할을 해주죠. 혈액이 희석되면서 급상승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찬물은 피하세요. 자고 일어난 직후의 위는 굉장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찬물을 급하게 마시면 위 점막이 놀라면서 복통이나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커피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오히려 위산을 자극해 아침부터 속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루의 첫 액체는 반드시 물이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먼저 기상하자마자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지 말고 3분 정도 가볍게 몸을 일으켜 앉으세요. 그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 300ml 정도를 천천히 마십니다. 앉아서 숨을 고르며 한 모금씩. 너무 빨리 마시면 위가 부담을 느끼고 너무 적게 마시면 순환이 덜 됩니다. 300ml, 딱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히 수분을 보충하는 게 아닙니다. 밤새 쉬던 신장과 간이 깨어나고 혈관이 열리고 몸 전체가 이제 하루를 시작해도 된다는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 한 잔으로
몸의 순환이 달라지고 두뇌의 각성 속도도 빨라집니다. 아침의 피로감, 무거운 느낌이 사라지고 가벼운 기운이 돌기 시작하죠. 아침의 첫 액체가 물이냐, 커피냐에 따라 하루의 혈압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을 먼저 마신 사람의 혈압은 부드럽게 유지되고 커피로 시작한 사람의 혈압은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하죠. 이 차이가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하루를 여는 첫 행동, 물 한 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작은 약속입니다. 이 한 잔이 여러분의 하루를 부드럽게 열어줄 겁니다. 3일째 소금 일지 줄이기. 여러분, 시니어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숨은 소금입니다. 음식을 짜게 먹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심코 먹는 국물 한 숟갈, 젓갈 한 점, 반찬 양념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나트륨은 2000mg, 즉 소금으로 따지면 약 5g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인은 그 2배 이상을 먹고 있죠. 문제는 그중 절반이 자신도 모르게 섭취되는 숨은 소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식탁은 늘 소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치 한 쪽, 찌개 한 국자, 간장에 살짝 찍은 반찬 하나, 이런 것들이 모여 하루에 수천 밀리그램의 나트륨이 들어갑니다. 처음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혈관이 조금씩 수축되고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죠.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하고 콩팥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결국 몸은 점점 지치고 부종이 생기며 손발이 저리고 무릎까지 붓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딱 1g만 줄이기. 단 한 숟가락의 소금을 덜어내는 것, 그것이 오늘의 시작입니다. 줄인다기보다 빼낸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내 몸에서 불필요한 짠맛을 조금씩 빼내는 과정이죠. 그 한 걸음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붓기를 줄이며 몸의 순환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물은 3숟가락 이하로만 드세요. 국물 맛이 좋다고 계속 떠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빠르게 몸에 쌓입니다. 국물보다 건더기를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김치는 물에 한번 헹군 후 드세요. 헹구면 김치의 아삭한 맛은 그대로지만 염분은 20% 이상 줄어듭니다. 셋째, 간장은 찍지 말고 묻히세요. 젓가락 끝에 살짝 묻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간이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밍밍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주일만 지나면 혀가 새로운 맛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음식 본연의 단맛, 고소한 향, 재료의 자연스러운 풍미가 살아나죠. 몸은 더 가벼워지고 얼굴 붓기가 빠지며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관절 통증도 덜해집니다. 특히 밤마다 손발이 붓던 분들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볍네? 하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소금을 줄이는 건 단순히 짠맛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되찾는 일입니다. 우리 몸은 이미 너무 많은 염분에 익숙해져 있지만 조금씩 줄이는 순간 혈관이 열리고 피가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부드러운 흐름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국물을 조금 덜고 반찬의 짠맛을 한번 줄여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내일의 혈압을 바꾸고 다음 달의 몸무게를 바꾸며 내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그리고 꾸준한 실천이 쌓여 몸을 바꿉니다. 오늘 줄인 그 한 숟가락의 소금이 내일의 편안한 혈관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하루 일지의 기적입니다. 4일째 7분 걷기 루틴. 여러분, 하루에 단 7분만 걸어도 몸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 걷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걷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진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버티지 못하고 통증이 찾아옵니다. 통증이 생기면 또 움직이기를 멈추게 되죠. 그렇게 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굳어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 7분만 제대로 걸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피가 돌고 근육이 깨어나고 몸이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7분, 그 짧은 시간이 오늘의 몸을 바꾸고 내일의 젊음을 되돌려줍니다. 오늘의 핵심은 많이 걷기가 아니라 올바르게 걷기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낄 만큼만. 호흡이 고르고 발이 일정한 간격으로 땅을 디딜 때, 그때부터 몸은 스스로 회복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첫 3분, 빠르게 걷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분, 2분, 3분이 지나면 심장이 조금 더 강하게 뛰기 시작하죠. 피가 온몸을 돌며 따뜻한 기운이 손끝까지 전해집니다. 이때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시선을 멀리 두세요. 허리를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나는 지금 내 몸을 깨우고 있다는 느낌으로 걸어보세요. 이제 속도를 조금 늦춥니다. 두 번째 구간, 천천히 걷기 2분입니다. 심장이 차분히 안정되고 호흡이 고르게 변합니다. 걷는 동안 발바닥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땅의 단단함, 발이 닿을 때의 따뜻함, 이 감각들이 다시 나를 현실로 돌려놓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대화입니다. 세 번째 구간, 계단 5계단 오르기입니다. 작은 계단이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무릎을 너무 세게 굽히지 말고 발 전체를 계단 위에 올린 뒤 천천히 올라가세요.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다리 근육은 혈당을 소모하고 심장은 안정적인 리듬을 찾습니다. 이건 혈당 조절과 근육 회복을 동시에 돕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구간, 평지 2분입니다. 천천히 걸으며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처음보다 숨이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졌을 겁니다. 이제는 발걸음보다 호흡에 집중하세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몸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이건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7분, 그 짧은 시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손발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내려가며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내 몸의 본래 기능이 되살아난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걸으면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걸어보세요. 몸은 단 하루만 해도 반응합니다. 첫날엔 다리가 무겁겠지만 이틀째는 조금 더 가벼워지고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스스로 걸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는 가장 기본적인 약입니다. 하루 7분,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몸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건강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걷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의 한 걸음이 내일의 젊음을 만듭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걷는 순간 살아난다는 것을. 5일째 저녁 식사 3가지 원칙. 여러분, 저녁 한 끼가 다음 날의 몸 상태를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은 밤에도 끊임없이 일합니다. 하지만 소화기관까지 일을 시키면 몸은 쉬지 못하고 다음 날 피로가 쌓입니다. 오늘은 몸을 회복시키는 저녁 식사 습관 단 3가지 원칙을 함께 만들어 봅니다. 첫 번째 원칙, 저녁은 숟가락 3번 덜어먹기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에너지가 쌓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변해 몸에 쌓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사 속도가 느려져서 밤에 먹은 음식은 쉽게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꼭 필요한 만큼만, 배가 약간 덜 찼을 때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숟가락 3번을 덜어낸다는 건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내일의 몸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 3숟가락이 내일 아침의 붓기를 줄이고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원칙, 밥보다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반면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느려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위가 안정되고 포만감이 빨리 생겨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 한 점, 달걀, 두부, 닭가슴살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단백질로 시작하면 밥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돼 식사 후 졸림이나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또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고 근육이 줄면 혈당도 불안정해지며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단백질은 매일 조금이라도 꼭 챙기세요. 세 번째 원칙, 저녁은 7시 이후에는 먹지 않습니다. 위장은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해왔습니다. 밤에는 그 위장이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19시 이후에 음식을 먹으면 위가 쉬지 못하고 밤새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결국 피로가 누적되고 다음날 혈당이 올라갑니다. 몸이 쉬어야 회복이 일어나고 위가 쉴 때 간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만약 늦게 식사해야 한다면 양을 반으로 줄이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물 한 잔으로 입안을 헹구며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얼굴에 붓기가 줄고 손발의 저림이 완화됩니다. 속이 편하고 혈당이 안정되며 밤에 숙면하기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배부름보다 가벼움이 주는 평온함,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몸을 회복시키는 약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한 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내일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일주일 후에 몸이 달라지고 한 달 후에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첫날엔 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며칠 지나면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고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배부름 대신 가벼움을 느끼고 포만감 대신 안정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먹지 않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멈추는 데서 온다는 걸요. 이제 저녁 식탁은 더 이상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조용한 의식입니다. 그 한 끼를 가볍게 그리고 감사히 마무리하세요. 그게 바로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6일째 5분 복식 호흡. 여러분, 혈압은 음식보다 스트레스에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도 마음이 늘 긴장돼 있다면 몸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몸이 긴장하면 혈관이 좁아지고 그 순간 혈압은 바로 올라갑니다. 심장은 더 세게 뛰고 머리는 무겁고 잠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도 운동도 아닌 오직 숨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복식 호흡은 단순한 호흡이 아닙니다. 마음과 몸을 동시에 다스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유입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 한 호흡이 몸속의 혈류를 부드럽게 하고 뇌를 안정시키며 교감신경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건 명상도 운동도 아닙니다. 단지 내 몸의 리듬을 되찾는 숨의 연습일 뿐입니다. 이제 함께 해볼까요? 먼저 등을 곧게 펴고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어깨에 힘을 풀고 손바닥을 배 위에 올립니다. 숨을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가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넷까지 세며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세며 부드럽게 내쉽니다. 숨이 나가면서 배가 서서히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이 동작을 5분 동안 이어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복식 호흡은 잘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천히 나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호흡을 들이마실 때
신선한 공기가 몸속을 맑게 채운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내쉴 때는 그동안 쌓였던 걱정과 긴장이 바람처럼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며 머리와 어깨의 무게가 가볍게 풀립니다. 이 5분 동안 심장은 느리게 뛰고 혈압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편안해집니다. 몸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긴장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걱정과 분주한 생각이 서서히 사라지고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호흡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너무 바빠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5분만이라도 숨을 의식하며 살아보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몸은 당신에게 괜찮다, 잘하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복식 호흡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약입니다. 이 5분이 쌓이면 당신의 몸은 점점 변합니다. 잠이 깊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거예요. 이제는 몸이 먼저 스스로 숨을 고르며 편안해진다는 것을. 숨은 생명의 리듬입니다. 그 리듬이 바로잡히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치유됩니다. 이 5분의 시간이 오늘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다시 연결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숨을 고르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7일째 몸의 변화 점검. 이제 7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몸이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아침 얼굴이 덜 부어 있나요? 손발이 따뜻한가요? 어제보다 다리가 조금 더 가볍지는 않나요? 밤에 잠이 조금 더 잘 오지는 않았나요? 혈압이 조금이라도 안정되었나요? 이 모든 변화는 작지만 몸이 회복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당신이 조금만 신경을 써도 금세 반응합니다. 하루 90초의 스트레칭, 물 한 잔, 한 숟가락 덜 먹은 식사, 그 모든 작은 실천들이 모여 몸을 바꿉니다. 이건 의학의 영역이 아니라 습관의 기적입니다. 7일 동안 여러분은 몸의 리듬을 되찾았고 이제 그 리듬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루틴이 어느새 익숙해졌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먼저 움직이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허전함을 느끼고 저녁엔 자연스럽게 식사를 줄이게 되죠. 이건 몸이 이미 건강한 방향을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습관은 기억입니다. 몸이 좋은 습관을 기억하면 나쁜 습관은 사라집니다. 건강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80세든 90세든 몸은 여전히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힘을 꺼내주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 7일은 그 힘을 깨운 시간입니다. 숨을 고르고 움직이고 생각을 바꾸는 작은 행동이 당신의 몸 전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혈압 수치, 몸무게, 혈당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보내는 느낌입니다. 편안함, 따뜻함, 그리고 가벼움. 그 감각이 진짜 건강의 지표입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편안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건강은 절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단 한 주로도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쌓은 이 습관이 이제 여러분의 평생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평생 건강의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조금만 돌봐주면, 조금만 쉬게 해주면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건 단순한 챌린지가 아니라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몸을 믿으세요. 걷고, 숨 쉬고 웃으세요. 당신의 몸은 그 모든 순간에 반응합니다. 건강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의 결실입니다. 그 7일이 바로 새로운 당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이 말합니다. 괜찮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